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소소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꾸로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많이 들어보곤 하는데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의학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도파민 자체가 중독 물질은 아닙니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 여러 종류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리 뇌 안에서 보상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행위를 동기부여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만족감을 관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특정 행위를 강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들에 연관된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고, 도파민 자체에 중독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위 자체가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하게 될 때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상이 되는 얘 자체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흔한 예들이 이제 중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상에 과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일의 업무의 생산성이라든지 또 대인관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해하게 될 때 우리가 문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습관화돼서 장기간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중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주 강한 어떤 쾌감이나 어떤 재미,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소소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대상이든지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소소한 만족감에 굉장히 둔감해져 버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특정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반응이 나타나게 될 텐데, 똑같은 강도의 똑같은 빈도의 자극에 대해서는 쉽게 둔감해져서 도파민이 똑같은 수준으로 분비가 되지 않게 되고, 처음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 더 빈번한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그 물질이나 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투입하게 되고, 주어진 의무라든지 중요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에 다시 민감해질 수 있는 거꾸로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간이 센 음식들을 이제 많이 접하시다가 평양냉면 같은 거 드시면 맛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약하고 무난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이 조금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디톡스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일상적인 만족이라든지 약한 자극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대상이나 물질에 대해서 좀 중독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에서 좀 멀어져서 좀 쉬어주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된다면 일상적인 행복감 같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